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살아가면서 또 돈을 빌려서 써야 할 일들이 참 많은 요즘 시대죠. 최근 대출 금리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한 쪽으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부동산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또 앞으로 받으실 분들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출 전문가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이제 금리가 살금살금 오르니까 네. 정부가 우리 또 시민들 또 이자 부담 한번 완화해 주겠다고 네. 차원에서 내놓은 게 온라인 대환 대출 인프라. 네, 맞습니다. 요거 한번 출범한 지 한 달 됐다고요? 네, 지금 한 달 지나서 이제 네. 그 결과를 예. 검토를 이제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갈아타셨는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출시하고 8영업일 동안에는 3,800억 정도가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나머지 8영업일 동안에는 1,400억 정도가 이동을 했습니다. 뭐 그 이유는 뭐 기다렸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갈아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수요가 좀 줄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의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대환 대출에서도 DSR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금융권의 DSR 같은 경우에는 40%지만 2금융권은 50%거든요. 그래서 2금융권에서 빌렸던 분들이 1금융권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금리는 1금융권이 더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오시는 거를 더욱더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데 그 수요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본다라고 하면 1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이동을 하신 분들이 92%,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오신 분들은 8%밖에 되지 않기 그래요? 때문에 예, 금리 인하가 뭐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서고 조금 후에는 이제 카드론 역시 네. 대환대출 인프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카드론의 금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뭐 예. 하단이 4%라고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거의 없죠. 예, 상단 19%까지 해서 법정 최고 금리까지도 이제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카드론은 이제 대환대출 인프라에 들어오면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하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하반기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네. 예. 이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사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주택이 하나 있고 대출이 하나 있다 이러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1순위 은행이 있고 2순위 은행이 있고 또 신용대출까지 섞여 있으면 DSR 계산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약정서들이 굉장히 남아 있어요. 뭐 실행하지 않으면 뭐 3년간 뭐 은행 거래를 뭐 못하게 한다, 대출을 못하게 받는다라는 여러 가지 약정서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약정서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는 차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환대출 인프라에서는 이제 플랫폼사별로 모든 은행이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은행들을 조금은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은행 그 예금 금리가 다시 4%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네. 그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대출 금리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예. 상승을 하면 저금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좋죠. 좋죠. 예. 예, 그런데 대출을 받는 분들은 이게 예금 금리가 상승을 하면 대출 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 저희의 이제 고정 금리는 채권 금리에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 변동 금리는 예금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채권 금리와 예금 금리가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5월 1일자 5년물 은행채가 3.96%에서 7월 12일자 4.3%까지 무려 0.34%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정금리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도 7월 17일 날 코픽스 금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데 발표가 되었는데 신규 코픽스가 0.14% 상승을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변동금리 역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걱정이 많은데요. 계속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내가 잔금을 얼만큼 해야 될지를 좀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 계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요즘 계산하는데 삼계탕 한 그릇 먹으려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왔는데 아니 그래서 예. 이러면은 지금 보여주신 저처럼 저럴 수밖에 없는데 금리라는 것이 네. 오를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금 금리도 오르지만 예금 금리보다 더 오른 게 또 대출 금리일 테고 맞습니다. 그래야 또 은행이 이 와중에 인플레 와중에 금리 상승기에 우리는 다들 은행 걱정하는데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장사 더 잘하고 있더만요. 뭐 이런 식인데 지금 이 와중에 가계대출이 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가계대출, 신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네. 있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게 되었고요. 네. 이제 신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국내 5대 은행 기준으로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대출이 이제 많이 증가를 했는데 95조 1,579억 원으로 신규 대출이 일어났는데 이 수치는요 작년 상반기 비교를 해서 55.9%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작년 동기 대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이 눈에 띄게 급증세를 보였고요. 예.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다는 거는 집을 많은 분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 실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5월까지 3만 2천 건으로 작년 하반기가 가장 적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72%가 증가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매수를 했다라는 뜻이고요. 이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주택자가 그동안 집값 급등기를 바라만 보셨던 분들이 약간의 소외감을 느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최근에 올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상품을 정부에서 출시를 했는데 그 상품을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집을 매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실거주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입니다. 실거주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15억 초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는 전혀 대출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규제가 풀리면서 상급지 혹은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열린 거죠. 그리고 내가 이사를 가야 하는 그 집과 나의 거주하는 집의 갭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나는 이동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류의 분들이 대출을 많이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주택자나 이제 지금 현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진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뭐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가 가장 큰 고민일 수밖에 없는데 뭐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보니까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좀 추진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대출 받으실 분들도 어떤 전략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이제 대출 금리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게 고정금리가 좋을까요? 변동금리가 좋을까요? 네, 이 두 가지는 정말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는 거의 뭐 사항인데요. 짬뽕 드실래요? 짜장면 드실래요? 매번.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금리 변동이 너무 심하면 상황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이제 고정금리 비중을 높이고 있고요. 네. 4월까지 80% 정도의 고객님들께서 이제 대부분 고정금리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이제 5월 달 들어서 77%대로 조금 낮아졌어요. 고정금리가. 그 이유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준금리가 정점에 다다랐다. 금리가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느냐라는 판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도 변동금리가 월등히 비싸면 선택을 안 하겠죠. 그런데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변동금리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1% 이상 비쌌는데 지금 은행별로 뭐 거의 비슷하거나 변동과 고정이 거의 비슷한 금리로 내려오거나 뭐 차이가 나야 0.5% 내외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를 변동으로 선택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사실 고정금리를 받았던 분들 중에서 작년 말에 5.9%로 받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지금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변동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높은 금리를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떨어지면 대환을 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이것도 또 재밌어요. 네.
원래 초만 해도 이 미분양 우려가 크고 해놓으니까 대출에 소극적이었던 은행들이 요즘 또 분위기 많이 바뀌었다는데 네. 아니 아무리 고령화 사회라지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니 그랬다가 그 대출 받은 사람 저 좋은 데로 가고 나면 누구한테 상환 받으려고 그리고 또 이건 뭡니까 노마진까지 감수하면서 대출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은행들이 개수가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금리가 네. 높고 그동안에 이제 여유 자금으로 들고 있던 뭐 대출금을 많이 상환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이 계속 속속 상환이 들어오고 있으니 어느 정도 규모를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가장 쉽게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집단 대출입니다. 집단 대출. 그렇죠. 말씀하신 분양권이라든지 예. 청약은 정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이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겠다. 사실 마진은 없더라도 뭐 여러 가지 부수 거래가 따라오거든요. 뭐 카드라든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뭐 손해를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 대출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양권 거래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집값이 바닥에서 살짝 올라올 때 첫 번째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 분양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집값이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전농동 청량리 롯데캐슬이라든지 굉장히 선풍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흑석자의 로또 분양이라고 해서 두 가구를 모집을 하는데 자그마치 93만 명이 두 가구에 93만 명. 네, 청약에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5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발생할 수 있는 로또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50년 만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는 이제 대출을 받는 분과 은행이 모두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동안 고객을 그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물론 50년을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50년이기 때문에 원금을 조금씩 갚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그만큼 늘어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만기가 늘어나면 소득이 조금 적더라도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DSR이 유리해지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는 분과 은행의 이익이 모두 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모두 지금 빠르게 바꾸고 있는데 일단 수협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까지 합세를 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빠른 시간 안에 50년 만기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전세 대출 금리는 어때요? 좀 많이 떨어졌다는데 맞나요? 전세 대출 금리가 가장 비쌀 때는 뭐 5%를 육박을 하고 있었는데 네. 현재 그 전세 대출 금리는 저렴한 은행 기준으로 뭐 3% 중후반에서 4% 초중반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2%의 전세 대출 금리를 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도 많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전세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정부 상품, 버팀목 전세라든지 서울시 전세 대출 이런 쪽을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정부 상품들은 약간의 지원 형식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소득이라든지 집값의 제한을 받기는 하지만 이 대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이자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은행 상품의 대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아까 그 잠시 설명하셨던 50년 만기 대출 네. 저 은행 측도 그리고 또 대출 받는 쪽도 서로 윈윈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저 만기 긴 걸 갖다가 대출 받으면 보통은 30년 만기죠. 사실은 이제 30년 만기는 2년 전까지 거의 30년, 35년 만기였는데 예. 작년에 40년 만기가 출시가 됐었어요. 작년에? 네, 그때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예. 했는데 이제 올해 50년 만기는 주택금융공사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로만 있었던 만기였어요. 예. 근데 그 만기는 사실은 정부 상품 같은 게 만 34세 이하 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 34세
월세 이하인 분들과 아. 그리고 신혼 7년 이내이신 분들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래요? 만기 50년이었는데 은행은 이제 그런 게 없거든요. 나이라든지 이런 거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래? 네. 오, 대박. 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다 갚기 전에 돼도 이게 네. 상속이 되는 거잖아요, 빚도. 아, 네, 그렇죠. 빚도 상속이 되는 네.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또 맞습니다. 감안을 하셔야죠. 네, 그럼요. 네, 은행도 그거 다 감안하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기가 50년이라고 해서 50년 동안 사실 그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갈아타기 하시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이자라든지 그 DSR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